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예, 결국 월요일이 와버렸고요. 와, 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먼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월요일이다 보면은 잠을 여러분들도 설치시겠지만 약간 월요일이 오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 잠을 참 많이 설쳐서 거의 5시간, 4시간 정도 잤나 싶은데 그래서 목이 약간 또 잠겨 있죠. 주말을 또 불태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많이 불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면서 뭔가 불장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주말을 보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일단 주말은 신나게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주말을 쭉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뭘 하고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할 때도 참 성실하고 놀 때도 성실하거든요.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지만 시장도 투자 심리가 많이 잠겨 있지만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시간 통해서 박동흠 회계사님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을 몇 가지 또 예로 들어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화이팅의 기운을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조금 잠도 깨고 화이팅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월요일, 평일 열심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시장 상황 지수를 먼저 보기 전에 주제부터 먼저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다우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참 많이 침체가 돼서 주제도 좀 우울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여러분들이 과연 회복의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요. 지난주 내내 방송을 FOMC 이후에 했던 인터뷰 중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좋게 보는 분들도 심지어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침울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제도 모멘텀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라는 주제로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가 1.62% 하락, 결국에는 3만 선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6월에 기록했었던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가 29,5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1.72% 하락했습니다. 3,700선을 하회하면서 64포인트 넘게 하락했고요. 3,693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도 1.8% 하락한 1,867포인트 선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지수의 만선 하회가 과연 또 나타나게 될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긴축 우려도 우려였지만 영국 쪽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영국에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시장의 발표와 함께 금융시장을 더욱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앞서서 다우지수가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3만 선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S&P 500 지수는 3,647포인트 선까지 장중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난 6월에 기록했었던 저점을 하향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아쉽게도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시장 IB 쪽에서는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에 4,300으로 제시했는데요. 이거를 확 낮췄습니다. 연말 3,600까지. 예.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데 이제 지수의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로 따지면 지금보다 한 4% 가량 하락한 수치고요. 지금이 이제 3,700선 바로 아래니까 3,600을 하향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 여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시장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주 FOMC 회의 전날부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3.82%까지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4.27%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영국의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렸죠. 지금 뭐 영국은 그래서 국채는 물론 전체적 국채가 일제히 매도세에 시달렸다라는 점도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경제 성장, 워낙에 지금 유럽 그리고 특히 영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해서 1985년,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달러 지수가 지금 시장 그날에 이제 장중에 113을 돌파하면서 2002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영국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파운드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굉장히 환호했을 당시가 환율이 굉장히 달러 강세가 심하게 나타났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포인트를 경신을 했다. 예, 굉장히 많이 환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붉은 맵을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스크린 보실 때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빨갛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하락했고요. 애플도 1.5%, 바로 옆에 있는 반도체. 그나마 엔비디아는 선방을 했습니다. 0.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89%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가운데 AMD, 퀄컴의 주가는 2에서 2% 초반대 하락세 보였고요. 인텔의 주가도 1.96% 하락세 그리고 세일스포스나 IBM 그 아래에 있는 섹터들도 모두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고요. 구글의 주가도 1%대 하락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1.69% 하락을 했고 디즈니도 하락했네요. 근데 넷플릭스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제 IT 테크주 또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로 여파가 확산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3%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가 4.59%대 하락을 했는데 전기차 업체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이제 포드 쪽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좀 안 좋았던 소식들이 있었고 GM이 그 여파를 받았고 포드에서 이제 연간 전망치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이와 함께 GM의 주가도 하락을 함께 했고요. 같은 날 GM도 5% 넘게 하락했고 루시드도 1% 그러니까 2%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도 4.59% 하락. 필수 소비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도 2.5%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금 보니까 멤버십 가격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가격 못 올린다, 안 올린다. 근데 인건비와 운임의 코스트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멤버십 가격 올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겠죠. 이와 함께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주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아래 보면은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다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5%에서 6%까지 하락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권에 있지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80달러 선 이하로 하락하면서 지금 기준으로는 WTI 기준 79달러, 배럴당 79달러 선 기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섹터가 없었는데 금융주들도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티그룹도 2.9%대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요. 보잉이 제트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로 2억 달러의 합의를 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 택배사의 요금 인상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페덱스는 경기 침체 때문에 뭔가 이제 물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을 했죠. 이 가운데 주가가 연일 하락했는데 택배사 우리 요금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또 상쇄가 될지는 실적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경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주가 하락도 짙게 나타났던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박동은 회계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주말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축제를 다녀왔어요. 좀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좀 풀어볼까 싶어서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매우 시끄럽잖아요. 그와 함께 저의 목소리의 데시벨도 올라갔고 지금 약간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께 또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 네가 열심히 놀았던 말던 아침에 나는 좋은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회복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는 스케줄이 있어서 내일도 약간 또 걱정이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경기방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자마자 시장도 참 안 좋은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도 참 안 좋을 때 근데요. 네. 그 가운데 물론 같이 좀 조정을 전체적으로 보일 때는 좀 하락을 같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우상향 추세 깨지지 않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경기 방어주 섹터 쪽 종목들이 좀 그런 건가요? 한 종목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경기 방어이면서 리오프닝까지 수혜를 받아서 거기는 계속 이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고 네.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경기가 방어주는 사실은 실적은 잘 나오고 주가도 안정적인 이제 그 선인데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는
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제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그래서 이런 때가 오히려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죠. 자, 그렇다면 참 이럴 때 종목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가 매수할 종목도 찾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멈추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제 지켜볼 만한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경기 방어주라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락기의 경기 방어주의 보통의 특성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랑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이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필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보통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보통 내수주라던가 식음료 기업들이 이제 항상 또 선방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미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미국 기업들은 워낙에 실적에 좀 비례하는 주가 그 흐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또 시장에서 억울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일 때가 어쩌면은 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한 가지씩 볼 텐데 아까 서두에 딱 말씀을 해주신 게 한 가지 종목은 딱 보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허쉬 이따가요? 초콜릿에 만드는 허쉬가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사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항상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몇 대에 걸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기업에서 허쉬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월모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워낙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허쉬 얘기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눠볼 기업이 프록터앤갬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G라고 그쵸. 하죠. 예, 다우니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도 샀습니다. 다운이.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K 우리 미국 기업 연차 보고서죠. 10K 에드가에서 10K 검색해가지고 네. 손익은 3년치 정보가 나오니까는 이제 한 2개 정도만 열면은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21년 열면은 이제 6년치를 붙여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P&G는 회계 기간이 6월 30날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2022년 재무제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치를 한번 제가 붙여봤는데 좀 이번에는 영문 없이 제가 이제 국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숫자는 이제 그 100만 달러 단위이기 때문에 뭐 숫자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위에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숫자죠. 매출액. 그래서 판매량이랑 이제 판매 가격의 곱이죠.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생산 원가랑 판매비 관리비 빼고서 이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 가지고 나눈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보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익률도 거의 이제 크게 변동이 없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는 살짝. 판매량이 늘어도 이제 조금 그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근데 오히려 과거 한 5년치랑 비교해 보면은 뭐 줄었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2021년도가 워낙에 그 이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다시 뭐 한 22%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는 뭐 예년 수준 유지하면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좋죠. 그래서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다운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SK2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헤드앤숄더 뭐 허바레센스 남성분들은 이제 그 면도기 때문에 질레트라던가 브라운. 근데 이 회사 10K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패브릭하고 이제 홈케어 제품이라고 분류를 하는 뭐 다운이라든가 패브리즈 이게 매출액에서 한 34%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제품인데 와.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거의 1등이니까는 시장 점유율 25%니까는
저희 집도 다운힐 어머니가 쓰시더라고요. 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장마철에 브랜드가 참 많은데 네. 그 광고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가정주부 분들이 선호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리고 쓰게 되면은 이게 잘 바꾸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정말 프로모션 다른 브랜드에서 세게 하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이 제품을 쓰죠. 그래서 경기 방어제 특성이죠. 생필품이라던가, 그러니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하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근데 아무래도 성장주가 좀 돋보일 때는 조금 소외받다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때는 다시 또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뭐 소외를 받던 주목을 받던 상관없이 실적 보신 것처럼 꾸준하게 주가도 이제 그 밑에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은 최근 한 5년치 정도 차트 보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실적에 비례해서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트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그 PER 밴드 차트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순이익 주가 대비 순이익이죠. 퍼를 이제 그 이렇게 차트로 쫙 그리면은 거의 이제 박스권이 그려지는데 그게 일정 수준에서 거의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음. 그럴 때 이제 보통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투자 고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프록터 앤 갬블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허쉬 초콜릿인데 네. 우리가 허쉬 초콜릿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 초콜릿을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먹는다? 당이 땡겨서 그런가요? 아, 좀 힘들고 이러면 오히려 근데 초콜릿 더 찾는다? 근데 뭐 당이 땡기든 안 땡기든 역시 또 글로벌 1등 기업이다 네. 보니까는 수요는 꾸준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는 새로운 식음료들이 계속 선을 보이지만은 항상 이제 또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꾸준하게 또 팔리는 게 허쉬이고 그다음에 허쉬가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이 그 이제 그 일단 뭐 프록터앤갬블은 수출 비중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 글로벌로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허쉬는 일단은 북미 쪽에서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내수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관광지 성격도 있죠. 관광지요?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허쉬 초콜릿 월드 스토어가 있는데 아. 예. 그 저 M&M만 가봤어요. 그 뉴욕에 보면 M&M 네. 스토어 엄청 크게 있잖아요. 네, M&M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허쉬도. 예. 오. 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아.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제품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 쪽에서 팔리는 그 매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또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네. 역시 또 숫자 한번 보시면은 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12월 말 기업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지금 6년치 그 텐케이에서 2018년하고 2021년도 두 개 뽑아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또 붙여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매출액이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죠. 네. 예, 연평균 4%씩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연평균 10%씩. 아니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매출액의 증가도 놀랐고요. 영업이익의 증가도 놀랐고 이익률의 증가도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점점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가격 전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서 매출액이 같은 비율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뭐 50 정도 먹는 게 유지가 되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하는 건지. 그 가격 전가는 다 가능하죠. 미국 기업들 일단은 뭐 브랜드가 막강하니까는 네. 판매 가격에 전이시키는 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음. 보통 이제 1등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국내 기업들도 1등 기업들 보면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은 판매 가격에다가 전이해서 항상 네. 이제 일정 마진을 유지를 시키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10K 읽어 보면은 주원료가 그 카카오죠. 초콜릿. 그쵸. 예. 근데 요새 카카오 가격 조금 올랐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곡물보다는 별로 안 올랐어요. 뭐 안정적이고 커피나 이런 거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이제 그
텐케이의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카카오 수입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주 경작지죠. 저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방안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회사가 그 원재료 수급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은 원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익이 더 늘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17%대 하다가 이제 한 23%대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12월 말 법인이니까 지금 반기 6월 말까지 결산이 끝났는데 네. 반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18%씩 성장을 하면서 네. 그래서 꾸준한 매출과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 관광지에서 팔리는 부분까지 이제 합세가 되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참 유일하게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회 기사님이 그 스토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월드 스토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 타임스퀘어에 있는 허쉬 초콜릿 가가지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키세스 네, 예, 예. 그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쿠션을 이렇게 들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지금 제가 허쉬 초콜릿 그 브랜드 히스토리를 좀 보려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나네요. 거기 사람 진짜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그쵸. 뭐 인형이며 옷이며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판매하잖아요. 거기도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도 있고 어. 예. 그런 데 있어서의 매출이나 뭔가 광고 효과도 굉장히 대단하겠군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많이 못 갔으니까 음. 이제 풀리니까는 아마 그쪽 매출도 상당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진짜 허쉬 초콜릿이 이렇게 계속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인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알았지. 근데 앞으로도 지금 허쉬 초콜릿은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밟아갈 걸로 전망도 함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월등하게 높으니까. 1등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좀 리스크는 아무래도 초콜릿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그 이제 그 표현으로 그 이제 텐케이 표현으로는 썰티 스낵이라고 하는데 네. 소금 들어간 과자 그쪽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솔티스네. 예 이제 그쪽을 지금 더 불리면서 추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초콜릿이 워낙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좀 단일 제품 리스크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네. 워낙에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끊길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가 또 좀 우울하고 할 때 네. 단 거 초콜릿 하나 이렇게 딱 먹어주면 기분 뭐 좀 뭐 실제로 나아지는지는 제가 뭐 심리학적으로나 뭐 신체 뭐 공학적 뭐 이런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의 초콜릿 수요가 과연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구간 속에서 허쉬 초콜릿의 실적이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허쉬 초콜릿의 주가가 낮은 상황은 아닌데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적정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PER 밴드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항상 그렇게 높은 그 멀티플을 유지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항상 뭐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그래서 성장주가 한참 이제 부각될 때는 정말 재미없는 주식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규칙성을 따르죠. 10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상단 근처까지니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네. 뭐 P&G라던가 다음에 나오는 기업들 보면서 실적은 계속 잘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좀 시장 영향받아서 내려온 기업들이 아마 좀 더 네. 관심이 갈 거고 너무 이제 그림은 예쁘지만은 또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그쵸.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성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허쉬 초콜릿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키세스 중에서 가장 단 게 쿠키앤크림 맛이 나는 파란 색깔 껍질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코스트코예요. 야, 코스트코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소비주 부침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같이 조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기업인데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 전해진 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긴 하지만 멤버십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함께 쭉 볼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쪽에서 영업이익 쪽에 약간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럼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3%로 어떻게 이거 좀 맞춘 것처럼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약간 2%대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되긴 하네요. 코스트코는 10K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회사 경영 방식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은 3%에서 뭐 더 많이 가져가지도 않겠다. 네. 그 대신에 거기서 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까요? 되게 이것도 재밌는 어려운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숫자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월마트가 실적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 제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지금 제조사들이 이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트에서 판매 가격을 같이 또 올려버리면은 지금 오프라인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온오프라인 뭐 그 경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가격을 올리는 게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일정 부분은 지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은 뭐 국내 쿠팡이나 미국의 아마존한테 뺏길 수가 있다 보니까는. 네. 근데 이제 코스트코 자체는 마진을 원래 많이 안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고 있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13%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제가 숫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영업이익률까지만 딱 보여드렸는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연평균 11%, 13%씩 꾸준하게 역시 성장을 하죠. 네. 근데 여기는 성장 전략이 출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출점 전략. 아직도 오프라인에다가 매장을 짓고 있죠. 그렇죠. 예, 월마트랑 이마트는 이제 매장을 줄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번 분기에 실적 내용을 봤더니 네.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은 뭐 굳건한데 온라인 쪽에서 있어요 매출이 살짝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미스.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저는 보면서 사람들이 코스트코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가는구나.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사고 그런 뭐 물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만 온라인에서 사지 오프라인은 무조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 30개 매장을 신규로 오픈하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네. 와. 이게 대단하네요. 요것도 정책 중에 하나예요. 1년에 한 30개 이내로 매장을 오픈을 한다라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익률 3%가 유지되는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일단은 연회비로 2%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연회비는 그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네. 그냥 받기만 하는 돈이니까는. 근데 고객 층송도가 워낙 높아요. 아마 코스트코 국내 사용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그 10K 보면은 회원 갱신율이 90%가 넘는다라고 나와 그쵸. 있어요. 예. 그냥 뭐 쭉 가는 거죠. 쭉 한번 가는 거죠. 가입하면. 예.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형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2% 영업이익 남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를 상품 마진 가지고 남기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남길 거냐? 월마트는 취급하는 품목이 15만 개가 넘습니다. 네. 정말 마트에 가면 다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코스트코는 전략이 우리는 4천 개만 팔겠다. 선택과 집중. 네, 필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쵸. 사는 벌크.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만. 아. 그러니 4천 개에 대해서 매입을 해올 때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은 가격을 내릴 싸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그런 해서 전략 좋죠. 1% 마진을 가져가겠다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관련해서도 회사의 전략이 뭐냐면은 주유소 제외하고 일주일에 70시간만 영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 때 와라. 그렇죠. 우리 이제 마트 같이 아침 10시에 열어서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딱 장사할 때 그때 와서 사라.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 통제도 그렇죠. 쉬우니까요. 인건비 최대한 절감한다는 네. 전략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팔레트에 상품 그대로 다 깔아놓을 테니까는 그냥 가져가라. 그냥 디스플레이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코스트코 같이 그런 창고형 매장에 가면은 그렇게 쌓여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풍족한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이제 예쁜 거는 좀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트코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인건비 최대한 줄이겠다. 그래야지
마진을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 회원 갱신율 자체가 90% 이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 3% 지금 반기까지 역시 또 그 실적이 나왔는데 네. 3분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회계연도가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그 3분기가 5월 8일 날 끝나가지고 이제 네. 5월 8일 실적 보면은 역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또 16% 19%씩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 3% 초과했어요. 3.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약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보를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뭐 약간 준다라고 해도 아마 3%에서는 거의 수렴될 걸로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죠. 네. 자, 이렇게 경기 방어주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은 정말 뭐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런 기업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등한시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이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하락의 대안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 세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박동흠 회계사 함께 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채 10년짜리가 어제 3.71이 됐어요. 와. 네. 19bp가 올랐거든요.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그 금리 역전차가 확 줄어들었죠. 이게 예. 어떻게 반영되는지 딱 보시면 미국 3대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다우지수, S&P, 나스닥이잖아요. 저게 줄어드니까 나스닥이 확 많이 빠지죠. 예.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죠? 그 대신 다우지수는 0.35밖에 안 빠졌어요. 예. 나스닥은 1.37. 그러니까 1% 포인트나 더 나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가 이제 장기 금리가 저렇게 푹 뛰었다. 통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기 금리 저 격차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많이 벌어질수록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은 날이 평소에도 저 이런가요? 오늘따라 더 부어 보이는데 자, 이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한 6시간 정도 깨 계신 그런 느낌의 우리 미국 주식입시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거의 맞죠? 뭐 그 정도 되죠. 한 4-5시간 정도. 좀 있으면 졸려집니다, 이제. 네.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이 위원님과 함께 시장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주말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시장이 좀 계속 하락하네요. 그렇죠.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가 드디어 네. 깨졌고요. 한마디로 지금 거침없는 달러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달러 원 이렇게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약간 전일 대비 약간 왔다 갔다 하다 조금 내려가면서 끝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오늘 9시부터 좀 제대로 된 시장이 많이 열리겠지만 금요일 날 봐서는 1,420원을 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재환율. 예, 시장에서 약간 물론 이제 오늘 9시부터 이제 제대로 열리면 시장이 크게 움직일 테니까요. 뭐 이거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워낙 거침없게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이 모든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제가 줄곧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가 바닥이나 이런 걸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좀 회복돼야 되는데 뭐 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베어마켓 진입에 임박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29432 이하 가면 다시 진입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인데요. 한 주간에 보면 이거는 섹터별로 보는 것을 많은 분들이 히트맵이 익숙한데 이건 섹터가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로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한 30개 보더라도 올라간 것들이 한 서너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그리고 펩시 그리고 일라일리는 여러 번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하튼 당뇨에서 출발해서 지금 체중 감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부 홈디포 요즘 조금 살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빨갛잖아요 지금요.
회색은 그냥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건데 거의 다 빨간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다우지수가 $80 이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여하튼 이번에 1월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섹터를 보면 두 가지가 플러스 나 있습니다. 에너지랑 유틸리티인데요. 올해 들어서요. 에너지가 또 많이 꺾여 있으면서 물론 6월에 이 가격은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에너지가 같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에너지 잘 나가고 상단계도 잘 나가겠지만 이익 증가율이 높겠지만 지금부터 한 12개월의 에너지 섹터 이익 증가율은 제가 봤을 때 감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가가 흘러다 보니 뭔가 좀 주가를 회복시킬 만한 소위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재미 없으면 다른 나라는 큰 재미가 더 그쵸. 있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그 관심 안 가는 일부 국가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 보면 큰 나라들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를 보면 다우지수가 4%요. S&P가 4.6%, 나스닥이 5%나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 다시 S&P가 다시 20%를 넘는 하락률. 이게 이번에 13%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회복했을 때 이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30%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근데 달러도 달러지만 그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금리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약간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계속 역전된 상태에서 그냥 거침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데 미국 달러 값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좀 지지라도 돼야 되는데 이 좀 단단한 땅조차 지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이게 눕혀지지 않고 말이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이거 100 넘었을 때도 너무 높다 뭐 이런 아니, 얘기 했었고 예, 그냥 100 넘을 때 영이에요. 너무 높다라고 그랬고 저 이때도 높다고 그랬어요. 네. 예, 높고 이건 떨어져야 된다. 그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고 언젠가는 훅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하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가 여하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건 뭐가 됐건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하야 되는데 미국까지 지금 못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1,350원 이상 네. 올라가고 나서 실제 달러 투자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에서 너는 얼마 보고 투자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 1,500원은 가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그 노코멘트입니다. 아예 노코멘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생각도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달러를 진짜 달러 해갖고 돈을 벌려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해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소신입니다. 그분은 소신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튼 월급 받고 이런 생활하시는 분들을 뭐 여러 차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소위 그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달러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일부. 예. 뭐 상당히 저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여전히 똑같은 생각 갖고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건 제가 노코멘트입니다. 말할 그 능력도 없고 말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이미 부동산에 그게 부채건 아니면 뭐 권리건 자산이건 간에 이게 무슨 채권 뭐 보증금이 됐건 뭐 전세금이 됐건 주동산이건 간에 차고 넘칠 정도로 원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생활비 한두 달 정도의 생활비 제외하고는 저는 전부 다 US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게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 많이 있지만 그건 뭐 제가 한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그럼 월급 받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계속 5년째 모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그 수준을 똑같이 하라 그럽니다. 예,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뭐 가격적으로 지금 사람하라 얘기하는 예, 그거는 지금 여기를 사갖고 이게 1,500원이 간다. 일부에서는 보면 이건 1,300원 이제 기본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 이상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언제라도 1,300이면 또 금방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언젠자로 적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알면
지금 뭐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겠죠. 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75bp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한은행 하는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5bp 올려갖고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고 어찌 됐건 동전의 양면이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가 지난번에는 조금 풀렸다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적자가 무역 수지에 적자가 이렇게 일어나서는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개별 종목들, 큰 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볼까요? 요거 하나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을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1,421원을 넘은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올해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달러 대비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냐는 겁니다. 네. 보시면 빨간색 약간 고동색으로 하나요? 브라운색 나타나는 건 진할수록 많이 약해진 거가 되겠고요. 파란색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루블은 이제 그 뭐 개념이 이상해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고 제일 낮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그리고 헝가리 일본 뭐 등등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한 7, 8번째 들어가 있죠. 우리 좀 심각한 상태인 거네요. 최근만 보면 이제 일본보다 약간 최근만 보면 일본보다 더 약해졌죠 지금요. 물론 일본은 이제 최근에 지난주 그 중반에 한번 개입했죠. 20 몇 년 만에 지금 개입했지만 그 전에도 일본 대비 지금 한 3달만 보면 한국이 더 약해졌어요 지금요. 그렇지만 여튼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글에서 네.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네네네네.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당분간은 환전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에서요? 네. 자동으로 미국 달러 통장 들어옵니까? 네네. 받으실 때? 네. 아, 자동 환전 되시나요? 저희는 그 법인 통장을 받기 때문에 법인 통장은 한국 돈으로 아, 써있기 때문에 법인 통장은 자동 바로 그냥 환전. 저희 그날 법인이니까 기준으로. 개인이야 뭐 글로 들어오면 되죠.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달러로 전 세계적인 비율이 좀 높은 네네. 그러니까 원화로 받게 되거나 뭐 다른 통화로 맞습니다. 받게 되는 예. 그런 기업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반기도 정말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분기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3분기 시작할 때 보면 6, 7월 보면 달러가 약간 멈추됐고 좀 주가도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2분기 끝나고 가이던스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달러에 대한 그런 걱정이 지난 3개월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다음 달부터 나올 텐데요. 10월부터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달러 얘기 다시 한번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 훨씬 더 큰 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여튼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여튼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52조 최저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좋은 게 굳이 따지자면 좀 덜 빠졌다라는 정도.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덜 빠졌다라는 정도. 앞선 코너에서 회 기사님이 이제 홀씨라든가요, 코스트코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네. 뭐 덜 빠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고점 특히 홀씨 같은 고점 대비해서 약간 있기 때문에 거의 최고가 수준이랑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뭐 흔한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것도 4.5%나 빠졌고요. 엔비디아 같은 뭐 워낙 빠져서 그런지 뭐 약보합 덜 좀 빠졌어요. 반도체 쪽이. 워낙 뭐 많이 많이 빠진 빠져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추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의 시대에서 수요 부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다? 그건 미국의 그 전 세계 그 반도체 생산자 협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넷플릭스는 이제 지난주에 뭐 하다가 결국은 또 주말에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잉 이제 결국 2억 달러를 합의했는데 물론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을 때는 야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비용. 2억 달러 더 큰 비용에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잉도 한 5% 떨어진 네. 것에 지난 주말에 모습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2억 달러 궁금하신 분은 지금 것이 아니라 2018년, 19년에 갖고 두 번에 크게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줬다 얘기해 갖고 이제 SEC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2억 달러에 합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항은 아니고요. 고 737팩스가 떨어졌던 거, 네. 그 추락했던 거, 고건에 대한 벌금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 앞선 코너에서 많이 나왔지만 코스트코는 4%가 떨어졌고요.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마진율 감소가 부담이었다는 거 앞서 회계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여튼 상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도은행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은 명확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멤버십 올리냐 네. 얘기 나온 건 이겁니다. 멤버십은 이 회사가 또 계산이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5.7년마다 올린 거예요. 근데 5.7년을 딱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내년 1월이라는 겁니다. 내년 1월엔 또 인상 가능성이 있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체적이 확정된 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앞서 그 회계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와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뭐 롯데마트 아니면 코스트코와 멀마트의 딱 차이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품목수가 작습니다. 적습니다. 품목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트가 2만 개의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4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품목 수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실 것도 뭐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마트나 월마트 가면 다양한데 다양성이 부족한 게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워낙부터 가격 책정의 마진이 다릅니다. 네. 마진이 거기에 보통 25% 되면 여기는 10% 남짓이기 때문에 쌉니다. 물건 값이.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의 변수는 뭐다? 결국은 딱 하나예요. 결국은 큰 딸을 보면 멤버십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멤버십. 멤버십에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멤버십 줄어들면 떨어지는 건데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기만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매출 이런 거의 기본은 결국은 그 변수는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도 혹시 밝히나요? 멤버십 수는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라든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번에도 또 전년 동기 증가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래요. 그건 이제 어찌됐건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럼 기름이라도 아끼자 하면서 많이 갔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그 미국 기준으로 한번 통계 제가 정확한 걸 잊어버렸는데 그 휘발유 주유소의 점유율이 그 미국에서요 보통 1~2%였는데 이번에 5%가 6%가 됐을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유소 점유율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점유율을 늘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멤버십을 더 많이 가입한 거죠. 안 쓰던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보면 4번만 가면 멤버십 피가 뽑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4번 해서 5번.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JP 모건에서는 코인베이스의 뭐 주가를 투자 기원도 내리고요.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건 당연하겠죠, 지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최악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도 지표로 나오네요. 네, 그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몇 가지 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CNN에서 하는 탐욕과 공포 지수가 그쵸. 있죠. 또 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브랜드 베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다양한 경제 지표나 가격 지표를 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네. 다만 AAII는 여러분들 직접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연회의 가입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가 협회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니? 이걸 물어봤을 때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이 60.9%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항목이야. 요거에 대한 퍼센트는 정확하지만 향후 6개월 동안 올라가겠니? 떨어질 것 같니? 떨어진 게 60.9%인데요. 2009년 3월 5일 이후 최저입니다. 네.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은 17.7%, 나머지는 중립을 얘기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의견이 안 좋으면 바닥이면 주가가 올라갔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달과 3개월 정도는 모르겠으나 실제 요겁니다. 평균 지금만큼보다 안 좋은 거는 4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대약으로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38%는 긍정적인 게 미국 사람인데 이번에 반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과거 4번 동안에 보면 한 달 후에 보면 반반 한 23%뭐 올라간 적도 있지만 자신이 없고 3개월은 반반이었잖아요. 6개월까지도 하나가 있는데 12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이 많이 올랐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한 달, 3개월, 6개월도 보면 통계를 보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긴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실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유를 갖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계좌나 시장이 이렇게 연일 하락하면은 네. 불안감이 커져서 사실 이전에는 FOMC나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뭐 당일 하락하면
반대로 다음날 반등하거나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연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더 솔직히 쿨하게 말씀드리면 경계심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딴 경제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입이 그 막혀 있던 블랙아웃 기간에 말을 못했던 연방은행 총재들이 쏟아내니까. 당장 월요일 오늘 밤부터요 쏟아집니다. 최소한 한 15개에서 20개의 각종 인터뷰 강연 그런 것들이 예정되네요.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유의하시면서 여튼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유라는 단어 참 네. 좋아하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여유가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시작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국내 증시도 참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앞서서 계속 강조했듯이 마음의 여유 전반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가져보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